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전형부서팀 교사 민경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홍홍이와 보보가 잘 있죠. 네, 그래서 홍보차 강원도교육청에 넓게 나아가라.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되게 좋은 뜻인 것 같아서 홍보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이 두 친구가 잘 설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학에 대해서 넓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한번 활용을 해봤고요. 자, 이제 국민대학교부터 살펴볼 것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은 이제 주요 25학년도와 26학년도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주안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정시 전형에 있어서는 26학년도 반영 비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국민대학교부터 명지대학교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를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는 25학년도까지 종합전형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종합전형과 프론티어 전형으로 이제 서류형이냐 면접형이냐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을 했었는데 26학년도부터 통합됩니다. 통합되어서 국민 프론티어로 모두 통합을 시켰고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성적 우수자, 교과 100, 그다음에 종합 전형이 두 개였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인원이 489명에서 688명으로 증가했다. 그다음에 기회균형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인원수의 변동 없이 뽑고 있다라는 거고, 전형 방법은 올해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동일하게 1단계 3배수 서류 100, 2단계 면접이 30%씩 적용이 되고 있다. 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에 있어서는 교과 전형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인문, 자연 모두 2합 6이 적용되는데 자연계는 과탐이어야만 탐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해당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주요 변경 사항을 보시면 이거는 조금 강원도에 있어서 이제 마이스터고 친구들, 그다음에 뭐 예고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갖고 왔었는데, 지원 자격에 있어서 내용이 보시면 지원할 수 없다로 변경되면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불가하나 교육부에서 인정한 여기만 가능하다, 해당한다. 그래서 그 모든 학교가 다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전형이 통합되었다. 그러면 인원이 거의 2배로 늘어야 되는데 200여 명밖에 늘지 않았죠. 그럼 나머지 인원들을 어디로 배치했을까? 바로 논술입니다. 그래서 올해 26학년도로 넘어가면서, 올해에서 넘어가면서 논술 전형이 국민대학교에 신설되었다. 논술 100이지만 수능 최저가 일반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하나 더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열렸으며, 단 수능 최저를 교과 전형에 준하게 선발하고 있다라는 거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교과 전형에 있어서 원래 올해까지 2합 5였거든요. 2합 5인데 자연계는 뭐 기존처럼 2합 6이지만 인문계도 과탐까지 열면서 2합 6으로 조금은 한 단계 낮춰준 경향을 보여줬고요. 그러면 제가 전 파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저 충족률이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면 입결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수준, 뭐 100%는 아니지만 당연한 수준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종합전형에 있어서는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모든 종합전형 지원자들은 면접을 봐야 된다. 그럼 서류를 나를 어떻게 뽑고 면접에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서류에 있어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학업 진로 역량이 아닌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하고 있다. 좀 고려대학교와 유사성을 조금은 띠고 있죠. 그래서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전공 잠재력. 그래서 이 자기주도성이나 발전 가능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업 진로 역량이 다 드러나는 부분이고, 교집합이 되겠죠. 그다음에 전공 잠재력이 진로 역량과 관련된 부분, 학업 능력이 학업 역량과 관련된 부분,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면접 평가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아예 용어를 과거에 좀 쓰던 저희가 용어거든요. 계열도 아니고 진로도 아니에요. 전공 적합성.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기존의 3인의 사정관에서 2인의 사정관으로 바뀌면서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질문한다는 건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겠다. 뭘 기반으로? 너의 서류를 기반으로, 학생부를 기반으로. 근데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인성 이런 부분은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 학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전공 적합성.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고 나 우리 학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너가 알고 있는지 궁금해. 그럼 그걸 어떻게 응용했는지 난 보고 싶어. 이것을 보겠다라고 해서 조금 국민대학교의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학과의 커리큘럼, 학과 교수의 전공 뭐라 그럴까요? 그 교수들마다 그 학과별로 학교별로 같은 학과가 있지만 교수들의 전공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전공과 그 전공이 반영된 게 대학교의 커리큘럼인데 그것들을 보고 내가 했던 활동과 연결 지을 수 있냐 정도까지 준비를 좀 해줘야 성공적인 면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이렇게 쭉 나눠놨는데 사실 반영 비율을 보면 인문 계열이다, 자연 계열이다라는 게 좀 판가름이 되는 게 자, 가군의 요 학과들 국어 중심이고 수학 중심이죠. 인문 계열 쪽이고 자연 계열 쪽인데 여기에 있어서 내용을 보시면 국수탐 표준 점수를 쓰겠다. 이하 공통이고요. 근데 국민대학교는 지금 쭉 보시면 인문 계열은 국어 30, 수학 30, 자연 계열은 국어 20, 수학 30. 탐구의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자연 계열은. 그 탐구의 비중을 두다 보니까 사탐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자연 계열을 이수하기 위해선 사실 사탐보다 과학과 관련된 역량이 이 학과에서는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수학 미기와 과탐에 가산점을 3%씩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면은 굉장히 크다. 근데 좀 보세요. 내가 확통을 받고 사탐 2개를 본 친구랑 같은 점수인데 이게 A라는 친구고 B라는 친구는 미적을 받고 과탐 2개를 봤어요. 근데 점수가 동일해요. 근데 이미 이 B라는 친구는 수학에서 3%, 과탐에서 3%, 2개, 333%씩 점수를 더 얻고 들어가는 인센티브를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자연계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끔 장치를 좀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에 있어서 무전공으로 이제 정시에서 선발하는데 이것도 제가 뭐 섣불리 이거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데이터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사례자들의 점수대와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프로그램에서 잡히는 누적비라고 하죠. 그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평균 백분위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평균 백분위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평균 백분위는 전체적인 정말 그냥 큰 가이드라인이고 그것을 세부적인 반영을 해준 게 25%, 25%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평균 백분위에 매몰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살펴봐야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내년 정도 돼야 내년 이맘때 정도 돼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단국대학교를 살펴볼 텐데 단국대학교는 이제 서울 지역에 있다가 학교를 용인 죽전으로 옮기면서 이제 천안과 이원화된 캠퍼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죽전이란 곳은 저도 이제 정확한 지역 용인인 것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지도를 찾아보다 보니까 성남, 수원, 용인 그 사이 접점에 있더라고요. 지리적으로 요새 제일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꼭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거 딱 멈춰놓고 지도 보면서 야 여기가 여기 있었네. 저도 좀 그런 걸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 보면 좀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갖고 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지역 균형에 있어서 인원을 소폭 상승시켰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 전형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사항은 없고, 25학년도와 동일하게 인원 정도가 바뀌고 있다는데, 여기서 보시면 서류형의 인원을 40여 명 줄이고요. 면접형의 인원을 약 90여 명을 늘렸습니다. 논술형의 인원을 20여 명 줄였고요. 즉, 면접형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학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전형 방법은 동일하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능 최저죠. 2함 6에 설정이 돼 있고 사과탐 모두 해당한다. 자, 두 번째는 나를 뽑아주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나에 대한 학교 생기부 서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근데 내가 서류로 선발이 됐을 때 나의 면접은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 요것입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해서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서류형과 면접형에 있어서 서류 평가의 퍼센트가 조금 다릅니다. 서류 평가. 이건 이제 생기부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류형에 있어서는 학업 역량의 45%, 진로 역량의 35%인데 여기서 지금 학업 태도로 우리가 흔히 그 교과 세특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탐구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주로 탐구력과 관련된 내용이 탐구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여기서는. 그러면 교과 세특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의 성취도를 중요하게 보겠다. 등급의 추이, 변화, 원점수, 표준 편차 등등등을 중요하게 보겠다. 그러면 제 세특은 중요치 않나요? 중요하지. 어디서 중요하냐? 진로 역량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20%나 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업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 학과와 매칭되는 학업적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이 진로 역량의 비율을 높인 게 면접형이다. 성적의 변화, 추이보다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 이 전공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얼마큼 했느냐라는 퍼센트를 늘려놨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과목을 뭘 들었고 그 과목에 얼만큼 적극적으로 성적이 산출되고 있느냐를 더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100%는 아니지만 서류형은 주로 학업 역량의 퍼센트가 높고요. 면접형은 주로 진로 역량의 퍼센트가 높습니다. 강원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면접에서는 내가 면접을 1단계 4배수가 돼서 들어갔을 때 면접에 날 뭘 물어볼 것이냐. 학업 역량이 없지요. 진로 역량의 50%의 비율을 두고 있다. 그러면 아까 서류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 학과에로 오기 위해서 이 친구가 A라는 활동을 했는데 그걸 물어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치외교학과이다. 근데 예를 들어 통합사회 시간에 지역별 외교 분쟁을 탐구했었고 그것을 세계지리 시간에 확장해서 탐구한 내용이 있고요. 또는 한국사 시간에 그냥 뭐 과거 세금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현재 세금제도와 비교한 내용이 있다. 이 중에 뭘 물어볼 것이냐? 전자를 더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외교와 관련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점수를 더 서류 점수에서 얻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면접까지 왔을 때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균형에 있어서 지역균형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100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있어서 제가 아까 최저 2함 6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나의 성적은 어떻게 이 학교에 반영이 되는 것이냐. 계열별로 다르게 반영이 된다. 인문계열에 배치된 학과들은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 되게 그냥 요 위에 제목만 지우면 정시 반영하는 것 같이 생겼죠. 그래서 정시와 유사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의 반영률이 높지만 공통적으로 영어의 반영 비율이 꽤 높은 학교이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수학 등급보다 영어 등급이 우세하면 여기에 점수 반영했을 때 좀 더 점수가 올라가겠다라고 예상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정시로 보시면 간화군에 배치가 되고 있고 다군까지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간화군은 좀 여러 학과들이 많이 모집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인문학 계열, 그다음에 공학 계열, 사회과학 인문학 계열 이런 정도로 좀 나눠서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데 인문학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35%,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35%로 배치가 되고 있고요. 단 국제 경영과 관련된 또는 경제, 상경계열이라고 하죠. 저희가 쉽게 생각할 때. 상경계열에 배치되는 학교들은 수학 비율이 높습니다. 35%, 35%. 당연히 경제, 수학, 회계 이런 것들을 학교에 와서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 역량이 우수한 친구들을 더 점수를 쳐주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큰 꺽쇠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 써라 라는 거죠. 사탐을 쓰던 과탐을 쓰던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쓰던 20% 반영해 줄게. 우리는 30% 반영해 줄게. 이렇게 좀 열려 있다라는 뜻이 대괄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영 지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자연계열은 아까 저희가 3% 제가 되게 크다 그랬죠. 여기는 5%입니다. 보험 상품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5%가 아까 얘기했듯이 A 학생, B 학생이 있다. B 학생은 미적, 과탐 2개다. A 학생은 확통, 사탐 2개다. 그럼 각 과목당 표준 점수에서 5%가 차이가 난다. 그럼 동일하게 이 친구가 표준 점수가 60, 60이다. 사탐 60, 과탐 60이다. 그럼 5% 했을 때 6, 5, 30, 3점 차이 나는 건 꽤 큰 점수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이제 학과군별로 다군에서 이제 뽑긴 하는데 여기가 이제 태계 혁신 칼리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자유전공 비슷한 부분인데 완전 자유전공은 아니고 이과 대학에 있는 과들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자유전공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수학이 30%, 국어 30%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태계혁신 칼리지, 한문교육과. 왜 궁금했냐? 태계혁신 칼리지는 지금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융합대학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통합 모집에 있어서 자연계도 있고 인문계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5%가 가산이 되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안 된답니다. 아예 자연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연계로 딱딱 명시되어 있는 학과가 되어 있지 않으면 5% 가산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국민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단국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제가 전화 확인을 좀 해본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유전공을 선택할 친구 학생들은 가산점 여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 덕성여자대학교를 보겠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학과별 모집이 아니라 통합 모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에 있어서 되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등급 계산하기가 어려운 게 여러 학과로 통합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쫙 나열이 되죠. 자, 그랬을 때 교과 전형은 고교 추천 약 70여 명 축소됐고요. 덕성인재 1, 2, 서류형, 면접형. 서류형을 늘리면서 면접형도 종합 전형을 총 약 40여 명씩 늘리고 논술 전형을 20여 명을 늘렸다. 그러면서 추천 전형을 70여 명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능 최저는 일반적인 약학과 제외는 2합 7입니다. 교과 전형이 있어서. 그다음에 약학과는 3합 5. 수학 필수입니다. 자, 근데 학생부 교과에서 학생부 100% 전형을 폐지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요 뒤에서 요 내용에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즉 반영교과별 반영 방법이 바뀌었다. 일반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저 기준도 약학과가 조금은 바뀌는 부분이 있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3합 6에서 3합 5로. 자, 그리고 여기 면접형을 보시면 글로벌 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 자유전공학부는 이제 면접이 40%인데 1단계 4배수고요. 나머지 여기에 해당하는 학과들은 3배수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교과 전형에서 좀 바뀌었냐라는 게 자, 교과 전형에 있어서 학생부 반영 방법이 이렇게 바뀌었다. 제가 좀 캡처를 해 와 봤는데 두 개로 나눴습니다. 원래 등급으로 산출되는 것을 100% 반영을 하다가 지금 90% 등급으로 산출되는 거, 10% 성취도로 산출되는 부분인데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은 정교과목이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진로선택은 상위 3과목, 국어군, 영어군, 수학군, 군별로 나눠서 상위 3과목이 반영이, 교과 중 상위 3개만 반영이 된다. A, B, C. 요 안에 포함되는 과목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5학년도의 부분 교과 산출 방법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특정 교과에서만 뭐 국영수사 이렇게 반영하던 것을 그러니까 다 반영하겠다로 바뀌었다. 전체적으로 성적 산출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시에 있어서도 수시와 마찬가지로 또 통합적으로 뽑는다인데
이제 과학기술대, 글로벌 융합대에서 비율을 좀 나누는 거 보시면 동일한 비율이긴 합니다. 동일한 비율인데 같이 지원을 묶어놓진 않았어요. 묶어놓진 않았고 자연계열, 인문계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도 이제 가천대와 조금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다 묶였죠. 국, 수, 영, 탐이 묶였죠. 탐구는 한 과목. 무슨 말이냐? 내가 제일 잘 본 과목이 국어, 수학, 탐구, 영어다 순서대로. 그러면 국어 35%, 수학 35%, 탐구 한 개 20%, 수학 10%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우수한 순으로 35, 35, 20, 10으로 반영되는 것이 반영 지표이다. 당연히 약대는 아니겠죠. 약대는 수학과 과탐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대학교는 이제 동국대학교인데요. 건국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경희대학교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에 있어서 7대3을 쓰고 있어요. 30% 서류. 근데 각 대학이 다 그 30%의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나한테 맞을지 세 개가 나한테 맞을지는 생활기록부를 종합전형처럼 검토를 하고 보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뷰는 좋습니다. 남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인데 이게 실질 만점과 최하점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명목 반영비가 있고 실질 반영비가 있는데 명목은 그냥 숫자대로 7대3이다. 근데 실질 반영비는 만점과 최하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점수로 돌렸을 때는 85.4와 14.6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큰 뭐랄까 소홀해지지 않는다?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14.6이어도 굉장한 중요도를 서류가 쥐고 있다. 왜냐면 이게 많이 뒤집히는 거 봤거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두드림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된 내용은 소프트웨어 인재가 두드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회균형에 있어서는 우리 농어촌 친구들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 똑같이 반영을 하고 있다. 두드림과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교과 20, 출결 10, 논술 70. 근데 수능 최저가 조금은 학과별로 인문계열, 자연계열, 컴퓨터, 경찰행정 이렇게 조금 복잡함을 지니고 있으니 사실 요 부분은 모집 요강을 좀 더 참조해 주시고요. 수능 최저 영역을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필기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수시에 있어서 체크 포인트로 저희가 봐야 될 게 경희대, 건국대와 동일하게 교과 전형에 있어서 30%가 서류가 반영된다. 그럼 이 학교는 뭘 볼 것이냐? 더 넓어졌어요. 그 건국대랑 경희대보다 더 광범위하게 본다. 일단 건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발달 상황만 본다. 그다음에 경희대도 세트 위주로 보겠다. 이건데 동국대학교는 그것 및 뭐도 뭐냐? 일단 창체, 새 학교의 공통점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좀 배제하고 있죠. 30%에 있어서 교과 전형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등급만 100% 보는 게 아니라 경희, 동국, 건국은 등급을 70% 본다. 그럼 나머지 30은 생기부를 보겠다. 그럼 생기부에서 뭘 보는데 앞선 건국대, 경희대학교 거 내용 보시고 동국대는 창체를 빼고 경희대와 건국대와 유사하게 보는데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세트까지 보는데 무엇까지 보냐?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여러분들이 학년 말이 되면 1년 동안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발달 상황을 분석해서 기록하는 마지막 칸입니다. 3학년 1학기에는 이게 기입되지 않고요. 3학년 2학기에 기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3학년 때 수시를 지원했으면 1, 2학년 거만 요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1, 2학년 거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거나 선생님들이 살펴보시면 솔직히 채점 요소가 많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대학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좀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담임선생님이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을 때 내가 행동을 보여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것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좀 건국대학교나 경희대학교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여기서 학업 역량을 보시면 주도적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을 봤을 때 이제 전공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교과와 비교과 관련해서 내용을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이 과목 들었나? 그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했지? 근데 이 과목이 우리 과랑 맞지 않는 과목이야. 우리 과랑 관련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역사교육과를 가고 싶은데,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를 가고 싶은데 통합과학에서는 그 역사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통합과학에서는 얼마큼 깊이 있게 그 과학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행동 특성 및 조강 의견이 이 친구가 강하다. 그러면 이 세 학교 중에 고민을 할 때 동국대학교로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 숫자만 보고 덤비는 게 아니라 이 서류 30%도 30%가 7대 3 했을 때 70%에 해당하는 거의 40%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70%에 30%면 거의 이 등급만 들어가는 것에 비해 절반 정도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시를 보시면 가군과 다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좀 복잡해지는 게 이 가산점에 대한 내용이 이거 강원대학교도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개괄적인 모습을 보시면 가군에 있어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등등 나눠서 보고 있고요. 나형도 마찬가지고요. 인문계열에 주로 해당하는 학교들은 국어 35, 자연계열은 수학 35다. 근데 자연유형별 가산점이 이게 되게 웃기죠. 자연계열에 대한 가산점이 아니라 유형별 가산점입니다. 유형별. 자, 그랬을 때 또 하나 볼게. 컴퓨터 AI 학부를 인문으로 뽑는데 인문계열로 나눠서 또 하나 떼어줬죠. 7명을. 왜냐면 이 밑에 자연계열에도 있지만 인문계열에서도 뽑고 있다. 융합적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데 이 인문계열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4탐에 3점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여기 반영 비율을 보다 보시면 또 중요하게 적용하는 게 가산점입니다. 그럼 가산점을 보시면 자연계열에 유형별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자연계열을 봤을 때 유형을 1, 2, 3로 나누고 있고요. 강원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대학교도 정시에 있어서 1, 2, 3로 유형을 나눠놓고 있고 1은 미기, 과탐 2는 제 기억에 미기 3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제 기억이 좀 나긴 가물가물한데 저도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은 유형 1 수학 2 과탐 3 수학 과탐 적용 대상은 미기 응시자 2는 과탐 응시자 3는 모두 응시자에게 표준 점수의 3%를 더 주고 그거를 환산점에 반영하겠다 라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수학이 표준 점수가 미적이 100점이다. 그러면 내가 동국대에 입혀질 때는 103점이 돼서 입혀지는 거죠. 그리고 35%가 곱해지는 건데 자, 그랬을 때 해당하는 학과들을 잘 보세요. 유형 1 수학 가산점 수학과 통계학과 등등 유형 2 과탐 가산점 유형 3 수학 과탐 가산점입니다. 그래서 공과대학 쪽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만약에 미적 과탐을 보는 학생이 있다면 333 해당 과목별 표준 점수이기 때문에 두 과목이 과탐이 반영되기 때문에 A 과목, B 과목 각각 3%씩 받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는 동덕여자대학교이고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전형의 인원수를 늘리고 있으면서 교과전형도 같이 늘리고 있습니다. 네, 동덕여대는 제가 뭐 다른 학교에서는 이 전형을 잘 안 갖고 왔었는데 실기 예체능이 좀 학과가 많이 있는 음악과 디자인과 관련된 예체능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실기 우수자로 가장 많은 인원을 좀 뽑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형 방법을 보시면 교과 100, 그다음에 동덕창의 리더에 있어서는 2단계의 면접 60% 굉장히 높은 면접 비율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에 있어서는 교과 우수자에 있어서 2합 7, 약학과는 3합 6. 수학은 무조건 미기를 봐야 된다. 라는 거. 미기는 미적 기하인 거 아시죠? 자, 줄임말 쓰면. 그 다음에 실기 우수자는 미적용이고 논술 우수자도 교과 우수자와 마찬가지로 2합 7을 보겠다.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고요. 그러면 동덕여대의 체크 포인트는 자, 다시 한번 인원을 보십시오. 인원을 보시면 교과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가 있어요. 2합 7. 근데 뽑는 인원이 총 244명이에요.
이 179에서 244로 늘리긴 늘렸지만 전체적으로 학과별로 n분의 1하면 이 전형당 뽑는 인원이 3명에서 한 20명 사이밖에 안 된다. 인원을 되게 적게 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전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 적게 뽑는 인원에 있어서 이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능 최저 충원율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 데이터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교과전형에 있어서 작년입니다. 작년 올해 기준 20살 학생들, 작년 고3이었던 학생들의 데이터를 갖고, 지금 건 아직 확정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도 작년 고3 친구들이 수시 접수를 했을 때 인원별로 경쟁률과 충원 합격 순위를 한번 봤어요. 그 최저 충족률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명확히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충원 합격을 했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까지 이제 최저를 어느 정도 맞췄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 인원이 늘어날수록 경쟁률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쟁률에. 그래서 5명 이하, 3, 4명 뽑는 학과 5.3에서 10.2까지. 그다음에 중간 6명에서 9명, 여기 학과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교과 전형인데 학과별로 6명에서 9명 뽑는 학과들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 경쟁률이 4.7에서 13.5. 10명 이상, 뭐 경영학과 같은 경우가 되겠죠. 9.4에서 11.6. 조금 높긴 하죠, 여기가. 근데 경쟁률에 따라서 점점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고점이 중간께 제일 많고, 중간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전체적 그 경쟁률은 많이 뽑으니까 많은 경쟁률을 보이겠죠. 근데 충원 합격을 보니까 많이 뽑을수록 많이 돈다 라는 거. 근데 제가 이거를 또 다 그 개인 사례이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성적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학과가 상관이 없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동덕여대 교과 전형으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성적군이 나온다. 근데 나는 학과는 상관이 없다. 근데 이 학교에 너 정말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경쟁률, 뭐 법칙이라고 하긴 뭐한데 경쟁률을 보고 충원까지 봐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작년 기준 경쟁률이 낮은데 충원이 많이 도는 학과. 근데 동덕여대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경쟁률은 평균적이었고 많이 뽑을수록 충원이 많이 돌고 있다라는 거. 근데 학과별로 편차가 좀 있으니 그 편차는 인원수에 대한 편차이다. 그래서 내가 동덕여대 꼭 가고 싶으면 이런 충원 합격 순위들을 좀 살펴봐라 라는 게 체크 포인트고요. 두 번째, 종합전형에 있어서 여기도 진로 영향을, 면접형이기 때문에 진로 영향을 많이 보는데, 그럼 면접평가에 있어서 진로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좀 깊이 있게 물어봅니다. 학업 영향에 있어서 요거만 물어본다. 탐구력. 이 과목에서 너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갔느냐? 근데 그냥 깊이 있게 간 게 아니라 우리 전공 진로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갔느냐? 그래서 1단계 서류 평가를 그대로 면접 평가에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자, 정시까지 살펴봤고, 이제 자,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마지막으로 이제 명지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뭐 파워포인트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동덕여대 정시 부분이 조금 누락된 게 있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탑재를 해서 자료 탑재에다가 편집을 하여서 추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명지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로 인문 계열이 서울 캠퍼스에 있고요. 자연공과 계열이 이제 용인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전형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명지대학교는 교과의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의 면접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에서도 면접 전형, 서류 전형 이렇게 나와 있고,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는데, 지금 농어촌 학생이 기회균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그 자유전공 학생들이 서울 캠퍼스고, 그 다음에 자연계 친구들이 용인 캠퍼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수시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교과 전형에 있어서 학교정 추천, 그다음에 면접 전형, 기회균형에 있어서 모든 과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계열별로 반영 교과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이 배제된 사회, 자연공학 계열은 사회가 배제된
과학이 적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및 공통 선택 과목,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 같은 경우는 이수 단위를 고려하여 등급별 환산 점수를 더해준다 라는 거. 그러면 내가 2등급이다. 만약에 1학년 1학기 사회가 2등급이다 라고 하면 2등급 99점이 되겠죠. 그럼 99 더하기 그다음에 통합과학이 사회가 들어가니까 통합과학 들어갈 수 없겠죠. 1학년 때 내가 뭐 한국사가 3등급이다. 그러면 98점. 99 더하기 98. 이런 식으로 등급별로 점수로 한번 꾸리고 그것들을 꾸려낸 점수를 합산하여 내보낸다 라는 거고, 진로 선택 과목도 이수 단위를 반영하여 이렇게 A를 1등급 그럼 100점, B가 2등급 99점, C가 4등급 94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 있어서 서류평가는 서류형과 면접형이 동일합니다. 먼저 지금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요거 그 명지대에서 제시한 부분을 캡처해온 부분인데, 진로 역량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배점에 있어서 둘 다. 근데 차이점은 면접형이 학업 역량이 200, 서류형이 300, 공동체 역량, 인성적 부분이 300, 200인데 공통점으로 좀 많이 보고 절반의 점수를 주고 있는 게 진로 역량이다. 그럼 사실 우리가 뭐 가천대, 명지대, 광운대 정도를 이제 종합전형으로 조금 교차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서류형을 집어넣더라도 내가 진로 역량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이 학과에 매칭이 잘 돼 있다면 광운대학교로 접근했을 땐 면접형이고,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로 접근했을 때는 이제 두 유형에 있어서 진로 부분이 잘 돼 있으면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나머지 요소로 좀 구별을 지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학업 역량에 있어서는 탐구력이란 내용이 없죠. 탐구력이란 내용이 없다는 거는 뭐 위주로 볼 것이냐, 여기 진로 탐색 역량에 있어서 탐구력을 여기에 포괄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형으로 진행하는 학생들을 보면 면접평가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또 진로 역량 40%, 서류 평가를 기반으로 정말 그 진로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 그 탐구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좀 주력적으로 보며, 여기서 발전 가능성은 스스로, 여기 보이시죠? 도전정신, 자기주도성. 스스로, 이거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A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너의 역할은 뭐였을까? 그랬을 때 너의 역할에 있어서 뭘 배웠고 어떻게 앞으로 응용할 것이고, 그러한 좀 발전적인 부분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면접에서 이야기할 때 저 A 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A를 했고 그 과정에서 B까지 확장 탐구를 하며 C로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거를 좀 단계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명지대학교의 면접평가에 대한 필수 파악 요소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지대학교에 대한 정시 모집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면, 가, 나, 다군 고르게 나눠서 선발하고 있고요. 가, 나, 다군에 있어서 여기서 제가 나눠 놓은 거는 이제 좀 수능 비중에 있어서 자율전공학부 인문이 여기 가군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군의 자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두 페이지로 나눈 부분인데, 가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캠퍼스고 다군에 있는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용인 캠퍼스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똑같이 뭐 다른 학교와 굉장히 유사해요. 인문 캠퍼스, 서울 캠퍼스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인문 캠퍼스임에도 자연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 캠퍼스임에도 비교적 인문계와 유사성을 띈 학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계에서는 그런 학과는 자율전공학부로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수학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고, 쉽게 다시 결론 내려드리자면 국어의 강세를 보이는 친구들이 주로 서울 캠퍼스를 쓸 것이고, 수학의 강세를 보이는 친구들이 그 자연 캠퍼스에 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 캠퍼스에 있어서 30, 35 정도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광운대학교와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광운대학교는 정시에 있어서 표준 점수가 반영되죠. 근데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도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는데, 즉 나의 위치가 100분이잖아요. 그걸 한 번 더 뭐 여러 조건들로 환산한 게 표준 점수죠.
그래서 환산되기 전 나의 위치로만 판단되는 게 명지대학교이다. 그리고 여기 다군의 용합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는 과탐을 10%나 과산점을 주고 있다. 근데 한 과목이다 보니까 사탐과 과탐을 적용하는 학생들에 있어서 과탐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많이 유리하죠. 10%면.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자연 캠퍼스, 용인 캠퍼스에 있어서도 과탐에 대한 가산점이 10%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면 명지대학교는 자연계를 희망하는 친구들이라면 거의 과탐을 응시한 학생이 많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점수상에 있다면 이러한 결론이 내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국민대학교부터 명지대학교까지 살펴봤고요. 계속 이 대학교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뭐 지금 학생이 되셨던 학부모님이 되셨던 선생님이 되셨던 필요한 학교별로 나눠서 그 챕터별로 보시면서 옆에 화면을 태블릿 PC나 자기의 또 다른 노트북 같은 것으로 모집 요강을 틀어놓고 좀 천천히 비교하면서 한 학교당 길어봐야 10분, 짧으면 5분이거든요. 그 설명 내용을 보시면서 나에게 부합하는 학교가 어딘지를 잘 판단하시고 조금은 이제 전혀 아는 만큼 보인다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지막 여기 홍홍이와 보보와 함께 인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